안녕하세요. 희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내맡기기 훈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참 많죠.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또 좋아하는 거는 내가 늘 가지고 싶고 또 흘러가는 거를 잡고 싶고, 나쁜 거는 빨리 보내고 싶고 보기도 싫고, 그렇죠, 그죠? 그런데 내맡기기에 대한 수행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호불호를 내려놓고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세상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선택을 벗어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그거는 뭐냐면 자연의 이치대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해서는 할 수는 있죠. 그렇듯이 큰 그 법칙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조금 수월하게 살아가겠죠. 근데 그 법칙을 우리가 어기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내가 어떤 감정으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게 되면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나는 늘 괴롭게 사는 거죠. 근데 그거를 법칙을 알아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은 조금 편하게 살겠죠.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여기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인가? 이걸 빨리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셔야지 이제 살아가는데 훨씬 더 좋게 살아갈 수 있고, 또 내 마음이 훨씬 행복하고, 또 내가 덜 다칠 수 있겠죠. 덜 아플 수 있고 덜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모임을 가기로 했다, 아니면 어디 먼 길을 가기로 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비가 와요. 근데 사람들은 왜 허구한 날 많은 날 놔두고 오늘 비가 오냐고 이제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법칙에서는 오늘 비가 오는 거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날을 잡아서 우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마치 이제 비가 와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래서 막 이렇게 약속이 어긋난다든가 갈 수 없다든가 이래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불평불만과 또 어떤 중대한 일이 있어서 그게 파괴가 된다면은 이제 어떤 내 이익에, 특히 내 이익에 손해가 나는 일이 있으면은 이제 큰일 날 듯이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늘 일상생활에 조그만한 거나 큰 거나 늘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불평불만 해봐야 우리 삶은 사실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법칙을 알아서 내가 삶의 흐름에 내가 어떤 몸을 맡겨서 그게 그냥 내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법칙을 이게 빨리 터득을 하셔야 돼요. 잘 안 되겠지만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내맡기기 연습을 계속 하시면서, 아,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비가 와도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일이 이제 돌아서 내한테 이제 좋게 이제 결과를 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 특히 또 이제 장사하는 분들은 어제같이 바빴어요. 근데 오늘은 또 손님이 없어요. 그럼 오늘 왜 손님이 없지? 이제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손님이 없는 거에 신경 쓰고 거기에서 또 이제 걱정이 가득하고, 또 이거 지금 뭘 많이 사놨는데 이게 또 재고가 남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에 이제 내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사람들은 이제 내가 맞게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돌아가길 바라잖아요. 오늘도 많고 내일도 많고 모레도 많고 늘 한 달이 계속 많고 1년이 계속 많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것도 그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리듬을 타서 높낮이가 있는 것이지 오늘 잘 되고 내일 잘 되고 끝까지 잘 되고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터득하실 때만이
이제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죠. 만약에 어제같이 바빴고 사람이 많아서 내가 지쳐 나갔는데 혹시라도 오늘까지 많으면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더 오랜 시간을 그 일을 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병이 나거나 이래서. 그러면 오늘은 손님이 없어서 내가 좀 쉴 수 있구나. 내가 너무 힘드니까 쉬게 해주려고 오늘은 손님이 없구나. 이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순간을 이제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많을 때 또 오늘은 내가 이제 어제 조금 쉬었으니까 오늘은 또 나를 이렇게 또 충전시켜서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또 오늘은 손님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도 이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손님이 없으면 또 없어서 걱정인데 너무 많은 집은 많아서 또 그게 걱정이에요. 제가 한 번씩 이제 그 줄을 서거나 줄을 서시오 하는 식당이나 줄을 서시오 하는 집에 가보면은 주인들이 하나도 얼굴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손님들에 찌들려가지고 그 일에 지쳐가지고 손님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봐요. 그리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다들. 예. 그리고 손님들이 뭘 조금 더 달라 하면 이 불만이 가득해요. 왜 지금 이 바쁜 와중에 그걸 달라고 하나, 완전히 이런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없는 집은 없어서 또 이제 다들 걱정이고, 있는 집은 너무 밀고 들어오고 차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제 그 일을 다 소화를 못 시킬 정도로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있으나 없으나 행복하지 않은 거는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 없는 사람들은 그게 행복에 겨워서 그런다 하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내 몸이 지쳐나가도록 한번 있어 보세요. 그 상황을 안 당해보면 아무도 그거는 이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내가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다 받아들인다. 내가 수용한다. 그리고 내가 이걸 다 그냥 나는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다른 건 다 내 맡겨버린다. 이렇게 해요. 예.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무조건 이렇게 맡겨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거나 또 그런 일에 불안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모든 거를 이제 좋은 쪽으로, 자기가 행복한 쪽으로 받아들이세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조금 한 템포 쉬어가시고 또 내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행복한 거를 빨리빨리 찾으세요. 예. 어차피 벌어진 일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불행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이 될 일은 뒤에 가든 앞에 가든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이게 직시하시면서 계속 보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특히나 시험 치는 분들도 왜 이번에는 돼야 되는데 안 되지 그죠? 그것도 어떤 부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흐름에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우리 원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들이 다 합격한다면 우리나라는 공무원으로 넘쳐나야 돼요. 그럼 공무원 말고는 아무것도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 사회 자체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만약에 사회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공무원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게 그 사회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적시적소에 사람이 그 일을 해줘야지 이게 돌아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이제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해보고, 그러면 이게 내 갈 길이 아닌가 보다. 빨리 방향 전환을 해보시고, 또 그런 거를 이제, 교훈 삼아갖고, 다른 걸 할 때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어떤 데는 처사님들이 일찍 오시면 일찍 온다고 불만이고,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불만이고, 그렇죠. 그죠?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때마다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찍 오시는 날은, 오늘은 일이 없어서 좀 일찍 오시는구나. 그럼 늦게 오시는 날은, 요즘 일이 많아서, 다행이다. 이런 불경기에도 일이 많아서 늦게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편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애들이 또 엄마를 이렇게 도와준다고, 도와주면은, 도와줘서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도와준다고 또 짜증이 나고.
또 이제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준다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도 내가 설사 마음에 안 들더라도 도와줘서 고마워. 그런데 이건 요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 도와줄 때는 오늘은 피곤한가 보다. 오늘은 쉬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자꾸 내 마음이 편하도록 내 마음이 편하도록 그런 상태를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이 살기가 훨씬 수월하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잔소리를 해도 안 도와줄 때는 자녀들이 안 도와주잖아요. 그쵸? 예. 처사님들 보고도 이거 들어달라고 해도 어떤 데는 그것 때문에 들어주는 거 말고 다른 거 갖고 막 싸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가급적이면 부탁을 해서 도와줄 수 있게끔 만드시든가 아니면 상황 봐서 오늘은 그래도 좀 도와주겠다 싶으면 도와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하시고 그걸 얘기를 하시면서 짜증을 낸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그렇게 해놓고는 안 도와준다고 막 화내면 하는 쪽에서도 짜증이 나니까 그걸 도와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고도 또 볼멘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또 화가 나고 집안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한 사소한 일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삶의 흐름에 이렇게 내맡기기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더 잘 안 되거든요. 그래 우리 가지고 있는 내가 뭐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하는 그 마음은 에고거든요. 그런데 에고는 우리가 영적인 수행을 하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는 그 에고는 어떤 부분에서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에고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이걸 했을 때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건가? 혹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는 건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내맡기기에 대한 그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으로 가는 공부를 하면서 내맡기기에 위대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한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걸 만약에 사소한 거라도 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도 내려놓고 또 자신도 삶의 흐름에 따라 갖고 맡기는 거예요. 자꾸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 참나에 자꾸 나를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주 법칙에서 알아서 뭔가가 내한테 메시지가 있겠지. 그냥 내가 하는 거는 열심히 할 뿐.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면서 내 경험과 그 사람의 경험을 이렇게 토대로 자꾸 내 삶을 이제 영적인 삶을 살면서 자꾸 내 삶이 기적적으로 경이로운 삶이 일어나도록 자꾸 내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해 보시고 또 수련해 보시고 또 사소한 일에도 내가 이렇게 내맡기기가 되는가 나를 자꾸 지켜보시고 또 내려놓으시고 오늘 내가 또 화가 났구나. 이거 뭐 때문에 화가 났나. 결국은 또 내맡기기가 안 됐구나. 내가 이걸 인정을 못하는구나. 또 이 상황을 내가 수용을 못하는구나. 그러면 이건 항상 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 내가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마음을 추스려야 되겠다.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죠? 그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 벅차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즐겁게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찬을 3가지, 4가지를 하셔가지고 그게 힘들어서 죽겠다 하면서 상을 차리면서 퉁탕퉁탕 거리면서 짜증을 내고 상을 차리는 게 식구들이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너무 바빠서 오늘은 못했고요. 1-2가지 가지고 그냥 오늘은 그냥 드세요.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하면 처사님들이 거기에다 대고 어떻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이래 먹고 내일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족들이 서로 다 행복할 수 있게끔 자꾸 생활 자체를 그렇게 유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내가 이게 성의롭지 않았다 하면 항상 그렇게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 식구들이 차라리 그럴 때는 반찬 2가지라도 행복하게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수성찬을 벌려놓고 여러분들이 짜증내고 성내고 잔소리하고 하면은 늦게까지 일하시고 오셔갖고 그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 밥 먹는 것 자체가 얹히지 않겠어요? 그죠? 밥알이 곤두서고. 근데 보통 보면은
그런 상황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대접받고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고했다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내가 그렇게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사도 못 듣고 그런 상황이 늘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인사 못 드리니까 억울하고 또 내가 그 봉사했는 거에 대해서 식구들한테 어떤 소리도 못 들으니까 또 서운하고 그래 또 애들은 애들대로 엄마한테 또 뭐라 하고 이러면은 보살님들 늘 집안일 하시고도 식구들한테 좋은 소리 못 서로 이게 식구들이 앉았다 하면 이렇게 싸우는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자꾸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소한 일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자꾸 훈련하시고 그걸 또 경험해 보시고 또 훈련해 보시고 또 이렇게 경험해 보세요. 자꾸 자기를 한번 지켜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유난하게 가정에서 잘 돌아가면 이제 내가 이제 다른 부분은 또 잘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사소한 일을 간과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자꾸 수행을 같이 이게 생활에 이렇게 접목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한번 터득해 보세요. 감사합니다.